이런 상황에서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어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의 확보, 즉 국내 백신의 개발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도 예산 687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내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함께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홍남기 직무대행은요, 백신 자주권 확보를 하자라면서 국내 백신 개발,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 개발이 목표 시점이 올해 말,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이 나와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이 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은 지금 총리 대행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수습본부에서 반장님은 또 내년을 얘기하고 있고 백신 개발에 지금 시기가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지금 너무 말을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남기 총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백신을 개발해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올해 말 내년 초에 개발되도록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 대행까지 저렇게 정치하겠다고 나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무슨 신탁 통치 시대도 아니고 자주권 확보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는 거고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설령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돼서 국내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종의 안정성이 있는지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백신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해서 국정부의 사과와 여기에 따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말만 앞서 나가고 뭔가 이렇게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보여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헷갈려서 그 나중에 다시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손영래 중앙수습대책본부 사회전략 반장도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백신과 치료제를 또 헷갈려서 착각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백신 개발은 5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치료제 말고 백신이요, 백신. 예. 이르면은 일부 제품의 경우엔 금년 말에 아마 2상 또는 3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말고 백신,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백신도 한 5개 정도가 1상 또는 2상 중이고 3상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치료제를 다 착각했네요. 착각하셨어요? 예. 백신 쪽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남기 직무대행도 지난 20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헷갈려서 개발 상황을 잘못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실수라고는 해도 글쎄요. 지금 이 백신 접종과 공급,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라면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가장 국민들이 불안감 높은 이슈가 바로 코로나19고 이 백신 수급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고 네. 명확한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백신 자주권도 내년 상반기 얘기와 올해 연말과 연초 얘기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도 나올 때마다 얘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지금 지금 홍남기 직무대행도 그렇고 소영래 반장도 그렇고 착각하셨겠죠.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이후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 내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어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서장님이 접종을 하고 와서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서 나도 맞았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 맞아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맞아야 하는 상황인 경찰서도 있고. 교수님, 네. 사실 경찰관들이라고 해서 뭐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뭐 이 백신을 이겨낼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맞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나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관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도 충분히 필요하고 네. 그리고 뭐 본인의 의사에서 맞는 거 이건 본인이 동의를 하고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장님이 와갖고 같이 맞자고 막 이런 그러니까 데는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맞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맞는 거지.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맞게 만드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압박감에서 맞는다.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원래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동의하고 본인이 원해서 맞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순서가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경찰청장 입장에서야 조직 내에 그런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네.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명확하게 밝히고 안전성도 열심히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더 설득을 해야지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